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일요일의 피에스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에스타. 여러분들은 피에스타 하면은 뭐 검색어로 치시면은 혹시라도 아마 이런 걸그룹? 어, 이런 걸그룹이 나올 거예요. 뭐 피에스타.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피에스타는 이 걸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스페인의 어느 한 우리 숙면 쉬는 그 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분들은 항상 어느 나라지? 중국인가? 그리고 혹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인가 어딘가에서는 점심시간 이후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쇼파나 어딘가서 푹 숙면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걸 피스타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게 있어서 저희 집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피스타란 뭐 귀찮음, 게으름 그걸 넘어서요. 휴식을 말합니다. 깊은 숙면의 피에스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항상 일요일마다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일요일마다 어렸을 적에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아버지가 계셨을 때도 말이죠. 그 어머님 말씀으로는 자신이 젊었을 땐 뭐 라떼는 말입니다. 일반 그런 식입니다. 어머니 때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있었을 때는 그 쌀 무슨 수출 무슨 정책이다 못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잡곡밥을 먹어야 되고 국수를 먹고 해서 쌀을 뭐 많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수출도 하고 뭐 중식 뭐지? 되게 많이 활성화 시켰다는 얘기 많이 이야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으신 것 같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토요일, 일요일, 특히나 토요일에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웅변학원 근처에 그 다리몬이라고 하는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항상 웅변학원 가기 싫은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엔 항상 그 스쳐 지나쳐 쳐오는 그 중국집에서 항상 그 양파 볶고 그 춘장을 볶는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토요일마다 중식 요리를 시켜주셨답니다. 뭐 다른 집들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피자 먹거나 뭐 그 먹기 힘들다고 하고 비싼 그 피자 먹거나 막 그랬다는데 저희 집은 유난히도 짜장면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짬뽕은 주로 어머니가 드셨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무엇냐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전에 제가 식탐여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 낯익은 사진 하나 보시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저만의 피에스타 그녀의 사진을 항상 앞에 오늘 올려놓고 방송을 할게요. 제가 컴퓨터를 키면은 항상 저의 피에스타가 돼주시는 그녀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투석 요양을 하시는 시간이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 투석을 하실 때라서 투석하는 동안 제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굶는 것 때문에 저도 계속 굶으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병원 관계자분께서 환자분 가족분들이 더 지치시고 필요해 주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셔서 밥을 드시든지 좀 주무시고 오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모시러 오시고 그러라고 해서 이날은 아버지를 투석을 하고 와중에 집에 잠깐 들어온 동안에 그 근처 중국집에 가서요 짜장면을 먹을 때였습니다. 왜 이상하게 그 지역 짜장면집들 한 번씩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날은 얼음 못지않게 여기가 무슨 재래시장 쪽이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뭐 완두콩도 안 날라있고 뭐 오이도 안 썰어져 있고 심지어 뭐 서울은 그런 게 없지만 부산에 가면 뭐 계란 후라이 올려준다잖아요. 그런 건 없었지만 이 보기한 마르게 겉으로 뭐 물짜장 같잖아요. 근데 일반 짜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날 곱빼기를 시킨 거고요. 뭐 양파하고 파는 자기가 먹을 만큼 이제 셀프로 먹는 게 됐습니다. 좀 허름하고 막 쓰러져가는 뭐 그런 짜장면 집이었는데 어느 모녀가 목욕탕 갔다 온 목욕통 통 가지고 와서 먹을 거 시키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저도 주방에 가가지고 막
머리 들쑥 들이밀고 사장님 여기 짜장면 곱빼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키고,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녀를 앉혀놓고 마음의 피스타, 토요일에 어머니가 항상 시켜주셨던 이 짜장면,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짜장면 많이 좋아하셨었는데 투석을 하시면서 한 2, 3개월쯤 지나니까 입맛도 많이 뚝 떨어지시고 많이 못 드실 때라 짜장면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때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짜장면도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반 이상을 남길 정도에서 버려지게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땐 제가 좀 철이 없었죠. 아버지가 수석하시느라 입맛 없어졌다는 거 모르고 참. 아무튼 짜장면 하면은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어렸을 적에 시켜주셨던 짜장면 피스타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어른스럽게 막 고춧가루 막 왕창 넣어서 먹. 이거는 실수로 제가 뿌리다가 통에 구멍이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훌떡 이렇게 막 쏟아진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 투석날이었는데, 이것도 어김없이 또 다른 짜장면집, 그러니까 아버지 투석하는 병원 반대편에 좀 걸어 올라가니까 여기는 메추리알도 올려주고 오이도 올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전통 중국집 같더라고요. 여기 갔을 때는 어느 직장인 동료분들이 항상 거기서 많이 몰려 드시는지 거기서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어김없이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고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아쉽게도 짜장이 좀 뭐랄까 맛은 있었는데요, 소스도 맛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짜장면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요 배달해서 시키지 말고요 이렇게 직접 중국 요리점에 가서 먹는 게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투석 시켜놓고 저 혼자 좀 죄송한 마음에 또 짜장면 이렇게 먹고 왔는데, 글쎄요. 근데 사람이 확실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요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때 당시에 그 심형래가 그 옛날에 KBS에서 유머 번지에서 치치 치치 하면서 이렇게 꼰투 개그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 걔였나? 아니 심형래였나? 아무튼 누가 뭐면 나는 짜장면 먹을래 막 이렇게 주문하다면 아니야 나는 짬뽕, 이거 맹구가 그랬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막 그런 말 듣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짬뽕이 뭐지? 그래서 한번 짬뽕도 한번 시켜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짜장면이십니까? 아니면 짬뽕파이십니까? 나중에는 별의별 거 있었잖아요. 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비빌까? 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뭐 별의별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짜장면 만약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꾸덕꾸덕해지거나 눌러붙어 있으면은 짬뽕 국물 좀 넣어서 먹으면은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큰한 맛도 나고. 그래서 짜장면 만약에 여러분 시키시면은 짬뽕 국물 서비스로 좀 보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사장님께서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을 맞춰서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서비스도 보내주시기도 해요. 왜냐면 짬뽕도 하고 짜장도 해야 될 시간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어떻게 먹냐면 주로 고춧가루를 뿌려 먹지만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짜장면에다 식초를 또 넣어 먹더라고.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리시니까요, 식초를 넣어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얼추 커가면서 제가 오늘 탕수육에 눈을 뜬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탕수육 사진은 올려서 보여드리겠는데, 이겁니다. 탕수육. 이거는 여동생 내에서 제가 백수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유튜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할 동안에 짜장면도 잘 못 싸먹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럴 때 여동생이 오빠한테 탕수육 중짜 하나랑 짜장면 간짜장 엄마가 제 거랑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전가복 뭐 그거 누룽지탕 같은 걸 하나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같이 나눠서 먹긴 먹었는데, 이날 또 쌍둥이 조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조카들한테 짜장면 덜어서 주는 바람에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짜장면 안 먹었어요. 제가 언제였지? 디자인 학원 다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편의점 알바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잖아요. 얼추 제 돈을 제 스스로 벌고 그럴 때 일요일마다 항상 탕수육을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을 좀 한참 많이 찌고 그럴 당시에도
그때 한창 헬스장 다니고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일주일에 5일인가 6일 동안은 제가 차려진 식단대로 먹다가 이날 처음으로 탕수육을 대짜로 항상 중짜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탕수육 제일 먼저 먹고 싶을 때 뭘 먼저 먹으신지 아십니까? 이 튀겨진 탕수육을 먼저 먹어봅니다. 그럼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탕수육 진짜 맛있게 하는 데는 탕수육을 간장 그 양념장이라 그러죠. 왜 탕수육하고 짜장면도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오면은 간장이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방송 갖고 보면은 그 간장 소스에다 만두를 찍어 먹는 게 아니라 탕수육을 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저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안 오면요, 여러분 간장에다가 외간장 거기다가 고춧가루, 식초 좀 넣으셔서 그거를 탕수육을 소스 찍은 다음에 탕수육을 거기다 또 찍어 드시잖아요. 와, 그 진정한 단짠이에요. 진짜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서 그거 알고 있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군만두 찍어 먹고 하기도 하는데, 탕수육을 진짜 저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점심시간 때 돈가스 여정을 다녔다시피, 점심때마다 항상 돈가스 먹고 그랬다시피, 중식 요리하면 탕수육이 저한테는 진정한 피스타였습니다. 와, 탕수육 진짜 생각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려울 적에 일요일마다 집안 가득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먹고 싶어도 못 먹죠. 먹고 싶으면 뭐 짜파게티 사 먹거나 아니면 탕수육은 진짜 엄두도 안 났죠. 그리고 저의 진정한 피에스타는 바로 숙면입니다. 깊은 숙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요일의 피에스타는 진정한 숙면입니다. 숙면.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저희 집안 유난히 좀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요일 좀 딱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일요일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프라이즈 보고, 그리고 점심 얼추냉추 챙겨 먹고, 그리고 그때 여동생도 시집 안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과 엄마랑 아빠랑 내 식구가 일요일에는요 무조건 잠을 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어렸을 적에 일요일마다 집안 가득 깊은 잠에 빠져들었었어요. 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행복했었던 내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저였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없는 빈 자리, 그 시집을 가고 없는 여동생의 빈 자리, 그리고 등본을 떼보면은 엄마 다음에 제가 있으니까 딱 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었죠. 어머니와 저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꿈속으로 찾아 헤매고는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신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 고단하게 깊이 잠을 자시는 건지는 요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일요일마다 또 예전과 못지않게 일요일에 진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깊은 숙면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잠이 들어 있어도요, 이제는 아버지를 모습을 쉽게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보름여 정도 동안은 진짜 한 번 정도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렇게 예전에 여동생과 아버지, 나, 엄마, 여동생과 내 식구가 다 잘 때는 말이죠, 진짜 잠만 잤어요. 진짜. 왜냐면은 누구 못지않게 어디 놀러 가거나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일요일의 피에스타는 말이죠, 하루 10시간을 넘게 잠이 들어있어도요 만날 수 없었던 아빠의 모습을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진 하나 꺼내보며 그리움을 토로하고는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아빠, 저한테는 아빠죠. 아빠기도 하고 아버지긴 하지만 저는 아빠라는 말이 더 정감 가서, 아버지라는 말은 왠지 거부감도 두고 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아빠는 제 꿈속에 자주 나타나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요일마다 아빠를 만나러 깊은 숙면에 빠져들곤 합니다.
요즘 들어서 아빠의 뒷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시켜주셨던 짜장면, 아빠와 함께 서부 영화 속에 빠져들었었던 그날도 글쎄요, 자꾸 그립고 또 그립기만 하고 자꾸 그 시대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마다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피에스타, 여러분의 피에스타는 언제였고 또 무엇입니까? 불타는 금요일, 아니면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쉬는 일요일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클럽이나 뭐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또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동창들이나 또 친구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놀러 다닌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일요일마다 깊은 숙면에 빠져들면 말이죠,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원래 돌아가신 분을 자꾸 꿈속에 만나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를 자꾸 만나고 싶어요. 한 며칠 전이었나? 두 달여 전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찮게 일요일날 잠이 들었을 때 말이죠, 아버지를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시고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럴 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다 보면은 이게 소변이 매렵다 보면 중간중간 깨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일요일날 한 서너 시쯤에 깼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아버지를 또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요일 그날 하루 동안 아버지를 한 몇 시부터 봤지? 한 오전 11시인가부터 봐가지고 저녁 한 6시? 그니까 예능 프로 할 때쯤에는 어머니가 항상 깨시니까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를 꿈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꿈속에서 뵌 게 한 2,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를 뵀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편찮은 상태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을 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요양을 시켜드렸고 좀 같이 간병을 했었던 이 방,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방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에 항상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왜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음에 만약 꿈에 또 나타나시면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저랑 또 한번 꿈속에서 만나길 바래요, 이렇게 염원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최근이었을 거예요. 한 지지난주쯤에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빈 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셨지? 이렇게 찾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한 3, 4개월 정도쯤은 아버지를 꿈에서 못 뵌 것 같아요. 하긴 요새 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다니까 요새 잠을 자도요 꿈을 잘 못 꿔요. 잘 꿔도 자꾸 뭔가에 쫓기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가끔 희망적인 꿈으로써 뭐 로또 뭐 하는 제 자신을 보거나 최근에 어머니랑 같이 로또를 하러 순방하는 꿈도 꿨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에스타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스마트폰 시계 속에 있는 그녀와 사진을 가끔 시계에 보는 순유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시계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는 것과 그리고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만나러 꿈속에 깊이 숙면을 빠져들게 하는 저의 피스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스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했었고 또 그림에 차올라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행복할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어렵게 살해복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만나러 꿈속에 깊은 숙면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꿈속을 찾아 헤매거나 그 꿈속에서 망연히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저는 아버지한테 예전처럼 왜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그리운 마음과 함께 덩달아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어머니께서 항상 시켜주셨던 짜장면 그런 것보다도 저희 집 식구 가족 모두 네 식구가 한 방 안에서 아버지, 나, 그리고 엄마, 여동생 네 식구가 깊은 숙면에 빠져들어서 잠에 들곤 저녁 주말쯤 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맛 좋은 요리 솜씨로 감자를 수제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을 해주시거나 해서 가족들이 오붓하게 행복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악몽인 것 마냥 그때 시간 그 순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번 주 글쎄요 여러분, 전 이번 주 일요일날 또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꿈을 꿀 겁니다. 그리고 저의만의 피에스타로 아버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치유를 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저는 이번 일요일날 잠시만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 둘 곁에서 떠나간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걸 믿기십니까? 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제가 한 것 중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히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할래 할 때 그 영원이란 말을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 영원이란 단어는 언젠가는 배신, 배반형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못했다. 솔직히 아버지 살아생전에 뭐 남들 못지않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열심히 아버지를 많이 보필하고 많이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위로와 안부와 연민의 정으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버지한테 잘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시고 9개월 동안 제가 아버지를 투석하는 데 있어서 간병호를 하고 또 아버지에서 밥을 차려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리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실 때는 진짜 없는 돈 탈탈 털어서 휠체어도 사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도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작은 방 안에 요양하고 계실 때 TV라도 보시라고 갤럭시 10.1도 윗돈 주고 사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뭐 TV도 틀어져 드린 적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버지한테 참 많이 못한 게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행복해야 하고 제가 또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솔직히 요즘 들어서도 고민 걱정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돈 다 떨어가 지을 때쯤에 다행스럽게도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그 실업급여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돼서 지금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만 말이죠. 제가 제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입니다.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 일명 홀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운동도 다니시고 뭐 여동생네 집에도 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참 하시는 게 참 열심히신 것 같은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년 글쎄요, 아직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또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저거 단둘이 있으면 말이죠, 옛날과 다르게 대화 수도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대화를 주로 많이 하면은 여동생네 쌍둥이 조카들 이야기들, 커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동생과 매제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늦은 시간까지 오래된 드라마, 케이블에서 하는 뭐 옛날 드라마들 보시고 약간 예전의 그 향연을 다시 추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로 다 돌아가시는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요새 낮과 밤이 좀 바뀌신 편이셔서 밤에 거의 늦게 주무세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새벽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 업로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올려놓고, 그리고 다음날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일상을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들로 꾸며본 적도 있었고 말이죠.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깊은 숙면에 빠져들게 하고 싶은 그런 피에스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윤호의 일요일에는 말이죠,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꿈을 꿔보기 위해서 깊은 숙면에 빠져드는 피에스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에스타는 무엇입니까? 제가 유일하게 평일에 깊은 숙면에 빠져들게 하는 피에스타를 할 방송이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아프리카 TV 시절부터 트위치 방송 때부터 그리고 유튜브까지 넘어왔을 때까지 그분의 방송을 항상 보곤 합니다. 특히나 그분의 방송 중에 그 더롱다크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라디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방송을 하는 게임 BJ인데요. 홍방장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최근에 또 유튜브로 더롱다크 더롱다크 게임을 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게임들은 모르겠는데 더롱다크 게임 하는 그분의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상하게 그 게임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잠이 들어요. 최근에도 올리신 방송 1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5화가 6화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물인데, 최근에도 딱 틀자마자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잠이 들었어요. 가끔 그분을 꿈속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꿈속에서 만나면, 글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나뵌 적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진짜 저는 진짜 10여 년 넘게 그분의 팬이었는데요. 잠시 3,000%로 빠지겠지만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대부분 처음에 아프리카 TV 방송을 보면은 역캠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다 보면 식상하고 물려요. 네. 제스처나 행동이나 뭐 별풍선 쏴줘야지만 이름을 그나마 유일하게 닉네임을 불러줄 만큼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다 우연찮게 게임 방송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다 보다 보니까 별로 끌리는 게 없었는데, 이분의 방송을 보면 말이죠, 저도 알게 모르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의 그 묘한 그 격렬함과 그 뭔지 왠지 모를 그 게임하는 그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의 팬이 돼서 유일하게 보는 방송이 아프리카 TV 때 그분 방송이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막 데이터도 막 그때 무제한 요금제를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당시였는데 전혀 그분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 중간에 집에 오는 야간에 편의점 알바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당해서 버스가 한번 부딪혀서 작살났을 때도, 저는 그나마 멀쩡했을 때도 그분이 방송하는 거 보면서도 댓글 다는데도 그분이 막 저한테 거짓말하지마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혀 막 그랬을 때도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막 격앙되거나 아니면은 좋게 방송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이상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그분이 시장 오프닝 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별풍선 쏴주더라고요. 시작 전인데. 그건 그분이 항상 제스처하는 게 있었어요. 으아니 라는 그게 되게 모르겠어요. 묘하더라고. 재밌고. 근데 저도 혹시 모르게 해서 별풍선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건빵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들고 세월을 흘 때 트위치 방송이라는 것도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넘어왔을 때도 저는 그분을 따라갔어요. 근데 제 태블릿이 트위치 방송을 볼 만큼 여의치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방송 트위치는 항상 못 보고 근데 제가 주로 그분 방송 많이 봤던 이유가, 그 아프리카 TV 때는 일상 다반사를 해서 사람들이 짤막짤막한 2줄 이상 안 되는 만큼
그 질문과 그 사연 파리를 할 때 강따 명료하고 그 뭐 책임질 수 없는 막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소신 발언을 막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자기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저는 오히려 게임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트위치 갔을 때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개인적인 일상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저도 나중에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다스럽게 혼자만 에세이를 하듯이 맛있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처럼 언변이 좋거나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분의 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거의 약간 동일인 분이고 혹은 뭔가 의구심이 들 만큼 막 탐정 수사를 할 만큼 그분하고 또 다른 분이 그 새벽 방송하는 셰리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 둘이 약간 절친 아닌 절친, 형과 아우 사이, 아웅당한 사이로 가끔 둘이 콜라보를 하는 것도 몇 번 술김에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참 재밌더라고요. 좀 더 거칠고 또 익살스럽고 개구지고 약간 재밌는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는 홍방장님의 유튜브 방송 많이 구독하러 와주시고요. 또한 그와 반대된 성향으로 부들부들한 목소리와 제가 봤을 땐 게임계의 성시경?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홍방장님과는 반대로 죄송합니다. 홍방장님과는 반대로 부드럽고 진짜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좋은 게임 유튜버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셰리님 방송을 보십시오. 만약에 두 분이 같은 게임을 인싸 게임 만약에 두 가지 방송을 하시게 되면요, 홍광장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셰리님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그 재미가 몇 곱절 두 배로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해서요 재밌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러 오십시오. 제가 그분들한테 따로 뭐 받은 게 있거나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 삶에 있어서 특히나 홍방장님은 제게 있어서 커다란 모토였고요. 저에게 멘토가 되시기도 했고요. 그분의 방송을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결여되어 있었던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깨끗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편의점 특히 알바를 하면서 감정 노동자로서 진짜 많이 힘들어 지칠 때 그분이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특히 그래서 저도 정신가출을 한 1년 6개월 받은 적도 있었고, 그 이후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고 제 스스로 약을 안 먹고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에스타를 찾기 위해서 깊은 숙면을 못 취하고 불면에 빠져 계시다면요, 홍방장님의 더렁다크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참 친절한 방송을 원하시면은 셰리님의 방송을 시청해 주세요. 제가 그 두 개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시청하러 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일명 홍팡이입니다. 홍팡이. 아무튼 오늘은 유노의 피에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저는 어김없이 깊은 숙면에 빠져서 하루 온종일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깊은 밤에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발 이번에는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그 원단 회사 다니시면서 여동생과 저를 원단 공장에 불러가지고 동생과 숨바꼭질 하면서 놀던 그때 그 시절로 한번 가보는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에스타는 무엇입니까? 저의 피에스타는 일요일에 깊은 숙면에 빠져들게 했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꼭 아버지를 다시 한번 꿈속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꼭 만날 수 있게 꿈속에 나타나 주실 거죠?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과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아들 진짜 잘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돈도 걱정 없이 잘 벌고 잘 챙겨놓고 있으면은 진짜 아버지 꼭 뵈러 그곳에 꼭 찾아갈게요. 그래서 맛 좋은 술 한 잔 기울여 드리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었던 순대 간, 그리고 맛 좋은 전 종류들, 특히나 아버지가 잘 드셨었던 간장도 맛있게 양념장으로 만들어서 찾아가 뵐게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저 안 보고 싶으세요? 아버지, 다른 때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 꼭 한번 나타나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아버지를 뵈러 꿈속으로 푹 빠져들 테니까요. 아버지 꼭 꿈속에 꼭 나타나 주세요. 아버지, 그립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윤호의 일요일의 피에스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피에스타가 무엇인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불면에 빠져서 저처럼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홍방장님의 더렁다크를 시청해주러 와주세요. 그거 들으시면서 방송 보시면요, 진짜 깊은 숙면에 잘 빠져든답니다.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홍방장님과 셰리님 방송 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도 오늘 또 어김없이 홍방장님의 더렁다크를 보면서요, 마음의 치유를 좀 하면서 깊은 숙면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깊은 숙면에 취하셔서 그 꿈속에서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